2편 테라 루나 사태의 법적 쟁점과 수사 경과. 2022년 5월 권도영이 설계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약 400억 달러 하나 50조 원대 규모의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테라 USD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었지만 짧은 일주일 만에 페그가 붕괴되어 루나 가격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테라 루나 사태와 권도영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부각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권도영의 행위가 사기였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 당국은 권도영이 테라의 안정성과 사용처에 대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테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앱의 실제 활용도를 부풀리고 루나 부속 생태계인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연 20% 이자의 파격적인 투자 상품을 선보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이러한 전략이 지속 불가능한 폰지 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테라가 붕괴한 후 미국에서는 권도영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2023년 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도영과 테라폼랩스를 증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2023년 3월에는 뉴욕 연방검찰이 권도영을 사기 및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하였다. 미국 검찰은 테라 USD와 루나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전통 금융시장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권도영을 기소한 상태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도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9월 서울남부지검은 권도영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거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권도영은 그 무렵 싱가포르를 떠나 도피 생활을 시작했으며 같은 달 권도영 측이 관리하던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LFG 재단의 비트코인 수천억 원어치를 다른 지갑으로 이체하려다 당국에 포착되어 자산이 동결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4월 25일 대한민국 검찰은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도영 일당이 테라 프로젝트의 한계를 알면서도 거래를 조작하고 허위 홍보를 일삼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법적 처리는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다. 테라와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그것이다. 검찰은 권도영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3년 1월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즉, 현행법상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자본시장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권도영에게 사기죄 등 일반 형법이나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최대 3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법적 잣대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일각에서는 권도영이 한국 대신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수사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 5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권도영을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시작했고 9월에 한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국제공조 수배가 내려졌다. 권도영은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고 같은 시기 미국 뉴욕 검찰의 형사 기소가 이루어졌다. 2023년 4월 한국 검찰은 신현성 등을 기소하여 국내 재판을 진행 중이며 권도영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2024년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 수사당국은 일단 기소 중지 상태로 남게 되었다. 테라 루나 사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수사와 소송 대상이 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가상자산 규제와 법적 해석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 사례가 되고 있다. 다음 편은 3편, 권도영 개인 재산 및 압류 현황으로 진행됩니다.